요즘에 정책자금 지원해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문자들 많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물론 자신이 신청했던 거면 당연히 내가 신청했던 거를 상담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곳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면 먼저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하셔야 됩니다. 최근 이렇게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정책 자금을 유도해서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집단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보이스피싱 양 중에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32.2% 정도에 달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약 30%에서 50%가량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정부기관도 단골처럼 사칭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금리 대안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에는 대안대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대안대출의 확인증을 받고 진행하지 않는 것도 다 대안대출을 해준다고 접근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앱을 설치하게 되면 무조건 금리 우대화 그리고 한도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악성 코드에 위험될 수 있는 앱들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이금융권, 카드론들은 다 상환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전제적으로 2천만 원을 갚으면 4천만 원을 승인해 주겠다. 4천만 원을 갚으면 8천만 원을 승인해 주겠다라고 유혹하죠. 센터 직원이라는 말에, 그리고 센터 직원이 먼저 명함과 자기의 소속 집단을 밝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센터 직원이 먼저 연락해서 실사 일정이 아닌 내가 대안대출을 해주겠다, 한도를 높여주겠다라고 연락하는 이는 단연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락 오는 것은 무조건 요즘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걸러야 됩니다. 최근에는 악성 코드가 담긴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깔라고 한 이후에 다른 번호로 전화하더라도 무조건 보이스피싱범이 받을 수밖에 없게 구조를 만듭니다. 잠깐 제 고객이 당했던 사례를 듣고 가시죠.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어플 아까 저랑 같이 네. 설치하셨잖아요. 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을 다 합쳐놓은 어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요? 다른 은행 어플 들어가시면 저희 거랑 충돌이 되셔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접속하면 바로 꺼지죠. 네.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청서 작성하시면 결과 나오는 거는 20분도 안 알았어요. 걸리거든요. 빨리빨리 해볼게요. 네네, 네, 알겠어요. 하셨고 네. 20분 안으로 제가 연락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아니, 은행 어플 못 조금 쓰시더라도 요거요. 네, 금방 돼요, 고객님.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아니, 네, 얼마 몇 프로 나올지를 봐야 돼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네. 제 고객 동안 먼저 전화했습니다. 이게 대안대출이 된다라고 후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될까? 라고 생각해서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수법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게 만들고 이 링크를 통해서만 다운로드 해야지 직접적으로 저희의 금리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추가하고 이상한 링크를 줬는데도 이걸 속는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엔 22,000명 중에 약 40%인 8,800명 정도가 20대에서 30대였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에 안 당하나요? 보이스피싱에 안 당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첫째, 문자나 카카오톡에 온 링크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앱을 다운받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앱을 다운받는 순간 핸드폰에 악성 코드가 실리게 됩니다. 둘째, 대안대출을 해줄 테니 먼저 선제적으로 갚아야 되는 카드론 2천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3천만 원 등을 가상계좌에 선입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무조건 입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지급정지 상태가 아닌데도 지급정지 신청서, 상태서를 주면서 이 공문을 통해서 지금 지급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2천만 원 갚아라, 3천만 원 갚아라, 그렇게 되면 대안도 해주고 추가 대출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공공기관 명함을 주면서 하루 이틀이면 승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증액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 별도의 수수료를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하고 또 걸러야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이 1332에 전화하거나 경찰청인 112에 신고하십시오. 악성 앱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시티즌 코난 랩을 통해서 이게 악성 코드가 실려 있는 앱인지 판단을 빠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후의 절차들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핸드폰을 빠르게 초기화해서 해킹 당했던 핸드폰을 빨리 정상화하시는 게 최급선무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이렇게 화면에 노출이 돼 있고 KBS 출연도 돼 있고 공동 저자로서 매일경제 주관한 2025 자영업자 트렌드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니냐, 어떻게 그만큼이 나오냐. 정책자금이라는 거는 사업성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드라마틱한 한도와 좋은 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당연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인스타를 통해서 대표님들의 소중한 정보를 남겨주시는데, 남기고 나서 그 회사의 정책자금을 다루고 있는 인스타나 유튜브, 스레드, 블로그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얼마나 업력이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승인 사례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자영업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